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센터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 주신 분이십니다. 커리어멘토스의 신상진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작년에 뵙고 올해 이제 처음 뵙는 건데요. 새해 이루고 싶고 이뤄야만 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사님만의.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 무사히 마치고 네. 바로 강원도로 떠납니다. 휴가 가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하조대에서 일출을 보려고 첫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꼭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좀. 그래요. 아무튼 새해 시작과 함께 가족들을 네. 챙기겠다는 우리 이사님만의 네. 또 계획과 바람 잘 들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상담센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려야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센터에는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구인 공고에서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소소한 상담까지 모두 받고 있는데요.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45-1901, 1902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면서 먼저 다음 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채용 정보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네, 지역별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4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취업시장 전망 밝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오늘의 검색 키워드부터 체크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검색 키워드는요, 코스닥과 고졸 이렇게 두 개로 잡아봤습니다. 2014년 한 해도 작지만 탄탄한 기업들, 강소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를 채용하는 코스닥 기업들의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울입니다. 이 고졸 이상의 학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 서울에서는 모두 36곳의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자원입니다. 이 기업에서는요, 국내 스크랩 영업직을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게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경력은 3년 이상이 요구되고 있네요. 또 제강사 납품 경력자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마감 날짜는 1월 13일까지입니다. 채용과 관련하신 궁금하신 사항은요, 척번호 02-3452-8449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지역 넘어가 보죠. 경기도 지역인데요. 모두 79곳의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펴볼 기업은요, 주식회사 로만손의 소식입니다. 강소기업으로도 분류가 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JST나 핸드백, 물류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네요. 반품 기초 QC 관리를 담당하시게 되겠고요. 물류 관련 전산 업무 종사자는 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집 마감 일자 1월 1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지역 넘어가 보죠. 대전 지역의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6곳의 코스닥 기업 소식 올라와 있네요. 그 가운데 살펴볼 기업은요, 주식회사 DNF의 소식입니다. DNF에서는 화학제품 생산 업무 담당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게 되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또 관련 업무 경험자 및 화학 전공 관련자 우대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감 일자는 1월 1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신 궁금하신 사항은요, 척번호 042-932-7939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지역 소식까지 살펴보죠. 부산 지역으로 넘어가 봅니다. 모두 11곳의 기업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살펴볼 기업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식입니다. 역시나 강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네요. 임플란트 제품 공정 검사와 세척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니까 담당 업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날짜는 적합자가 채용되는 대로 마감되는 공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적번호 051-850-2648번 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2014년 새해 맞아서 첫 지역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코스닥과 고졸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요, 작지만 탄탄한 기업에 지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014년이 청마인 만큼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청마처럼 힘찬 발돋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역별 채용 정보 체크해봤습니다. 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 두 분의 구직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직자분 어떤 고민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구직자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대학 경영학부 3학년에 휴학 중인 학생인데요.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남들보다 괜찮은 거는 이 봉사활동 300시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혹시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영어도 토익과 오픽 가운데 어떤 것을 공략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달라졌어요.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휴학생이시고 지금 앞으로 닥칠 취업에 대한 소소한 고민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참 만막하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좀 준비를 해야 네. 될까요? 예, 일단 뭐 본인이 주로 지원할 업종과 직무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 분야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먼저 좀 확실하게 좀 생각해서 네. 내가 다른 지원자와 대비해서 어떤 좀 그런 경쟁력이 있을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만이 갖고 그렇군요. 있는 강점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목소리에서 많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리 취업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두 분 인사 나누시고 궁금하신 사항 마음껏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거 일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로 그 봉사활동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 편인데 이게 그 기업들 제가 취업할 기업들이 그 봉사활동을 요즘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 가산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확실히 그 지원하실 때 좀 가점이 있고요.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그냥 내부적인 뭐 채용 정책이나 그 문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뭐 가점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봉사활동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모든 기업들이 뭐 채용에 가점 주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그런 봉사활동 때 하신 그런 경험이나 스토리를 좀 더 좋아하고 선호할 만한 그런 업종과 직무가 있거든요. 네. 혹시 봉사활동 300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주로 어떤 특정 뭐 기관에서 오랫동안 하셨다든지 그런 좀 네. 어떤 내용으로 좀 하신 건가요? 그 청소년들하고 방학 때마다 그 캠프 같은 거를 진행하는데 스텝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본인이 좀 프로그램 기획도 하시고 이렇게 운영도 아이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가면서 운영도 직접 해보신 건가요? 이미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는데 안에서 진행하는 그런 거는 해봤어요. 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럼 그것만 거의 300시간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좀 한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해서. 뭐 그런 쪽은 어쨌든 가능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아동들 교육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요. 아니면 본인 또 리더십을 드러낼 때 물론 대상이 좀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그 다수의 아이들을 또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리드하고 또 지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때 좀 한두 가지 스토리텔링 방식에 좀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외국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익 스피킹도 같이 해야 될지 아니면 오픽을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기업에서 거의 영어 특히나 스피킹 점수는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하고 같이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 제출하도록 대부분 제도가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체감적으로는 뭐 토익이 워낙 그 예전부터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영어 그 그 시험으로서 그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토익이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보는 편이지만 본인이 좀 더 그 유리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픽이 익숙하고 오픽만으로 레벨 점수가 충분히 원하는 레벨이 나온다고 하시면요. 굳이 그 남는 시간에 또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화 연결 이후에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추가적인 조언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취업 준비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막막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봉사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취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좋은 전략이고요. 네.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봉사라는 것 자체를 너무 또 봉사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집착해서 그걸 이렇게 인용하지 마시고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아니면 또 화합이라든지 팀워크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또 뭐 성실함이라든지 네. 그렇게 실제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그 키워드에 맞게 확장 연계해서 이렇게 좀 나중에 스토리로 만드시면 좋고요. 네. 네. 또 그 제가 업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뭐 서비스 마인드나 그런 마인드 차원에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또 봉사활동 오래 한 거에 대해서 좋게 그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유통업종, 유통 판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이나 항공 같은 또 실제로 고객 접점에서 주로 일을 해야 되는 직무에 지원하실 때는 봉사활동 경험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좀 그 본인 강점 포인트로 네.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뭐 요즘 취업 시장의 대세는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네. 좀 이사님이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특별했던 성공적이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뭐 최근에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는 공대생이었는데요. 예. 요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공대생 남학생인데. 아, 공대인데 요리. 예,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처음에 제가 상담할 때 들어보니까 그냥 요리를 단지 좋아한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 앞에서 직접 팔았어요? 가판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은 근데 그게 자기의 강점이 그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걸 집중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봐라 해서 이 친구가 사실은 학점이 3.0도 안 됐어요. 근데 뭐 여러 대기업 특히나 식품 뭐 관련된 제조업체 그런데 면접까지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역시나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고 또 어떻게 잘 어필하느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취업 상담센터 두 번째 구직자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의 사연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권 4년제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했고 또 통계를 복수 전공해서 오는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료와 졸업을 고민하다가 그냥 졸업을 하기로 한 건데 오히려 독이 될까 걱정입니다.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직무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는데요.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외 영업이나 물류 쪽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직무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혹시 경제와 통계를 전공한 제게 추천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업을 앞두고 직무 정하지 못한 분들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요즘에 진로 교육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진로 상담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학생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도 네.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런 학생들 맞아요.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도 지금도 네. 보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학생들의 그런 약간 안일함이랄까 아니면 너무 그게 좀 예, 미래에 대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졸업을 앞두고도 어떤 일을 할지 직무를 결정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고민들은 계속 반복되고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로 설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 거의 2, 3학년 때까지는 진로 설정이 돼야지 뭐 3학년 한 말부터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학생들이 거의 4학년 돼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네. 그때 당장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본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뭐 어떤 업종이 좋은지 어떤 직무가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상담을 의뢰한 취업 준비생과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좀 한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권 4년제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 통계를 복수 전공을 해서 네. 이제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하반기에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료와 졸업을 한참 고민하다가 졸업을 하기로 한 건데 오히려 독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직무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는데요. 네.
하반기를 준비하다 보니 해외 영업이나 물류 쪽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아직도 확신이 없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제가 이 직무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혹시 제가 경제와 통계를 전공했는데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무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일단 3P. 제가 일단 그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료 졸업은 일단 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 졸업 후 취업이 이제 미취업 상태 오래 가는 것 때문에 졸업 유예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에 채용을 할 때 뭐 기졸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거나 뭐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더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실 졸업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학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그 졸업 전인데 뭐 만약에 혹시라도 졸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네. 졸업한 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졸업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내 신분이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원자 개인으로 볼 때는 졸업 후에는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졸업하시고 구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로 해외 영업 희망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혹시 외국어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좀 있으신가요?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외국어라든지?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편이고요. 예. 중국어도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실제로 이제 수출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본인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북미나 그죠? 뭐 영어권, 문화권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상황인지 뭐 중국어권으로 많이 하는 건지 그 상황을 개별적인 상황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요. 유의하셔야 될 게 요즘에 워낙에 해외 또 유학파 학생들이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국내 복귀해서 취업을 많이 하는데 해외 영업 쪽에 제일 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쟁이 내가 국내파 학생들 수준에서 영어를 그냥 잘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좋은 회사 가시기는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해외파 수준까지 아니면 그 정도 학생들한테 내가 자신감이 잃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해외 영업에 지원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에게는 혹시 그럼 직무 같은 건 어떤 걸 좀 추천을 하고 네, 싶으세요? 직무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학의 주전공이시죠? 네. 저희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 경영학 뭐 그렇게 같이 경상 계열로 보고 재무회계 쪽에 전통적으로는 제일 많이 그 취업을 하셨고요. 네. 다만 요즘 추세는 이렇게 전공 제한이 예전만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경제학 전공하셔서 내가 뭐 어느 쪽은 못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경제학, 통계학 하셨으면 숫자를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흥미적성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재무회계나 아니면 마케팅 쪽도 마케팅 리서치라든지 그런 좀 통계적인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금융 쪽에 또 이렇게 통계학 주로 이제 석사분들을 채용하긴 하는데요. 네. 본인이 혹시라도 좀 생각이 있으시면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으로 석사까지 하신 다음에 뭐 그 좀 취업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해 주신 그 방향들을 잘 연구해 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꼼꼼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수료와 졸업 사이에서도 일단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각각의 장점 그리고 단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원하는 상황에서 뭐 회사 입장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졸업을 아직 안 했건 그죠? 뭐 졸업을 했건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제 기졸자분들 같은 경우 문제가 내가 그래도 졸업 전에는 공채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네. 심리적인 타격이 크질 않아요. 아직은 내가 그죠? 학생이니까. 네, 네, 근데 네. 이게 졸업을 해버리면은 의외로 더 굉장히 그 압박이 커집니다. 부담이 생기고. 예, 요즘엔 특히나 취업이 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 면접에 가더라도 2배, 3배 더 이제 떨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난다. 그렇죠.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예, 난 나가면 친구들이 백수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뭐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하면은 네. 졸업 전에 최대한 많이 공채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상담센터 우리 신상희 이사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센터 문을 닫기 전에 정말 이 말씀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또 신년 또 구직자분들 계획 취업 준비 많이 하시고 계획 세우셨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새해니까 내가 작년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일만 생각하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과거를 잊으면 절대로 본인의 발전이나 개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구직에 실패했던 또 그런 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냉철하게 하시고 그 기억에 새로운 계획을 더 추진력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올해 다들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신상진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